2025년 12월 23일 대한민국 외환시장은 극도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시장은 마치 통제불능의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고 환율은 한때 1484원이라는 공포스러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엄청난 급등세는 단순한 시장 변동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정부는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급박하고 은밀하게 시장에 개입했고 그 결과 겨우겨우 1449원 선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6일 현재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1430원대에서 간신히 행보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입의 실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섬뜩한 뒷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환율 방어가 단순한 정부의 구두 개입, 즉 말폭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현환율 방어에 총알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2024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무려 7년 만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 정책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 대상국 지위에서 딱 하나의 조건만 더 충족되면 우리는 국제경제의 낙인인 환율 조작국, 커런시 머니퓰레이터로 전락하게 됩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든 말든 환율이 오른다고 내가 당장 달러를 쓰겠냐? 내 알바 아니다. 이렇게 무심히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매일 아침 식탁과 생활비의 냉혹한 현실에 철퇴가 떨어집니다. 현재도 이미 4,000원에 가까웠던 김밥 한 줄이 순식간에 4,500원을 넘어 5,000원까지 치솟게 될 것입니다. 회사 앞에서 허겁지겁 점심을 때우던 칼국수 한 그릇은 이미 10,000원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이제 15,000원, 나아가 20,000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격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해외 유학 보내려 오랜 시간 동안 피눈물 흘려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1,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그야말로 학부모를 절망시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000,000원이라니요. 이게 무슨 허황된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경제 현실의 길은 매우 험하고 가파릅니다. 우리는 환율 조작국이 도대체 무엇이며 만약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하게 되면 왜 국가적 난리가 터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신뢰도라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평범한 삶에 과연 어떤 파국적인 영향이 오는지 세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 개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필수적인 5가지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핵심 용어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를 모르면 아무리 뉴스를 봐도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율 조작국, 커런시 머니퓰레이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미국 재무부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환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3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기준,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일 것. 이는 한 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과도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준,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 국가 GDP의 3%를 초과할 것. 이는 외국과의 거래에서 벌어들인 돈이 너무 많아 자국 통화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 1년 중에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대규모 달러 순매수, 외환시장 개입,
했을 것.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명백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이 중 두 가지 기준만 걸리면 1단 경고 단계인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4년 11월 발표 기준으로 이미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는 이미 기준치인 150억 달러를 아득히 넘어선 5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역시 기준치인 3%를 초과하는 3.7%에 달합니다. 즉,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세 번째 기준인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여부뿐입니다. 하나만 더 걸리면 끝장인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정부는 환율의 추가 폭등을 방어하기 위해 보유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역전되어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매수 개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 번째 기준까지 충족하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주간 정부가 국민연금 동원설까지 언급될 정도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로이터나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러한 강력하고 빈번한 시장 개입을 과도한 조작 행위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단언컨대 미국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미국의 보복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고를 내립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외국 자본의 유입이 뿌리째 끊기는 것을 의미하며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물품 납품 및 입찰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받습니다. 우리 핵심 수출 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한국 상황을 고발하며 한국을 특별 감시하라고 요청합니다.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문제 있는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1997년의 악몽이 떠오르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 바로 파국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국민연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환율을 막아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과 IMF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어 더 이상 외환시장에 자유롭게 개입하여 환율 방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멈추지 않고 환율은 계속해서 솟구칩니다. 정부는 마지막 희망인 외환 보유액을 쏟아부어 막아보려 했지만 그 외환 보유액마저 빠른 속도로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가 바로 이랬습니다. 당시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총 118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미친 듯이 솟구치는 환율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외환 보유액은 305억 달러에서 불과 몇 달 만에 39억 달러라는 거의 바닥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환율이 700원대에서 1900원대로 폭등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자국 통화 가치가 약 3배 가까이 폭락한 것입니다. 지금 1450원 선에서 이태롭게 버티고 있는 환율이 만약 그때처럼 3배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3000원대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국가적 재앙과 개인의 파산은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환율 상승은 단순한 경제 변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도미노 현상입니다. 한 개가 넘어지면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1단계, 환율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즉각 폭등합니다. 2단계, 그럼 공장과 기업들은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 코스트 오브 고즈즈 솔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3단계,
회사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합니다. 4단계, 우리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는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치솟으니 실질적인 구매력, 즉 실질 소득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5단계,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필수적인 것 외에는 소비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소비 절벽이 발생합니다. 6단계, 회사는 물건이 안 팔리니 수익이 급감하고 재고만 쌓여갑니다. 7단계, 결국 회사는 생존을 위해 구조 조정에 착수합니다. 대규모 직원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한두 달 안에 마치 폭탄 터지듯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의 숫자로 그 끔찍함을 미리 엿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환율이 지금보다 낮은 1,400원대 초반일 때도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김밥 가격은 3,500원에서 3,700원으로 무려 5~7% 상승했습니다. 서민 음식이자 필수 외식 메뉴인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으로 거의 5% 가까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삼계탕도만 7,269원에서 18,000원으로 23%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물가지수는 2개월 연속 5%가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율이 겨우 1,400원대 초반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 3,000원을 향해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상조차 불가능한 3가지 재앙이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여러분의 생활비의 이자 폭탄, 물가 폭탄이 떨어집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냉정한 분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환율이 1% 오를 때마다 소비자 물가는 0.13%포인트 추가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현재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면 약 3~4%가 오른 것인데 이로 인해 물가는 약 0.44%포인트 추가로 오르는 계산이 나옵니다. 0.44%면 별로 안 큰데요?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가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타격은 엄청납니다. 쌓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로 평균 4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식비 120만 원 5% 추가 인상 시 6만 원이 더 나갑니다. 교통비 40만 원 기름값 폭등으로 8% 상승하면 3만 2천 원이 추가 지출됩니다. 공과금 30만 원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3% 오르면 9천 원 추가됩니다. 외식비 50만 원 원가 상승으로 4% 오르면 2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생필품 60만 원 수입품 비중 증가로 4% 오르면 2만 4천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합계는 얼마입니까? 월 14만 5천 원입니다. 1년이면 174만 원이라는 거액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율이 1,500원에서 딱 멈춘다는 지극히 낙관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만약 환율이 2,000원, 3,000원으로 치솟는다면 여러분의 가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 여러분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SME들은 환율 관리 시스템 같은 것을 갖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수천억 원을 동원해 환해지, 해지를 할 자금도 없고 급격한 가격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시장 지배력도 없습니다. 결과는 오직 적자뿐입니다. 이들은 2~3개월을 필사적으로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 폐업하거나 대규모 구조 조정에 돌입합니다. 특히 수입업체들은 더 심각합니다. 환율이 20%만 올라도 마진 구조가 완전히 증발하여 제로 혹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겁니다. 직원 월급은 당연히 밀리고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됩니다. 혹시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대기업 역시 수많은 하청 및 협력업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중소 하청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기업의 생산 라인과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역시 같이 흔들리면서 결국 대규모 위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재앙,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가 뿌리째 무너집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공식 지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1988년 한국은 실제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고 2년 뒤에야 겨우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고생했는지 모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조작한다. 이러한 치명적인 낙인이 국제적으로 찍히면서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끊깁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폭락합니다. 여러분이 꼬박꼬박 납입해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모아둔 소중한 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고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곧바로 폭발합니다. 월 200만 원의 이자를 내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25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개개인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환율 문제는 국가 간의 경제 전쟁이자 정책 결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밤잠 설치며 노력해도 환율 급등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역시 근본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풀어 개입한다. 단기적으로 한두 번은 시장에 먹혀들지만 계속하면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서 1997년 IMF 사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린다. 물가는 잡힐지 몰라도 가계 부채와 내수 경제가 동시에 망가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노후 자금, 즉 미래 세대의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국가를 탓하거나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 파국적인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고하는 4가지 필수적인 대비책을 지금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대비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매 영상마다 가장 간절하게 강조드리는 만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대비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대비책, 긴급 생활비 재정 검토 및 비상금 확보. 지금 당장 가계부를 펼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지출 내역을 카테고리별로 면밀히 분석해보세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보다 10% 더 오른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이 가정하에 여러분의 예상 지출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식비는 최소 5% 추가로 오를 것입니다. 기름값, 교통비, 은 10% 이상 더 폭등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생필품 비용은 8% 이상 더 오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월 지출액이 얼마가 더 늘어납니까? 그 계산된 추가 지출액과 기본적인 생활비를 포함하여 최소 6개월, 보수적으로는 1년치의 비상금을 현금 또는 즉시 인출 가능한 안전 자산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경제 폭탄을 맞았을 때 최소한의 생존 시간을 벌어줄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 대비책,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검토. 만약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대출이 변동금리, 플로팅 레이트에 묶여 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금 바로 주거래은행에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현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매달 50만 원이던 이자 부담이 80만 원으로 치솟는다면 연간으로는 무려 360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의 작은 변동이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십시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회사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언제든 가차없이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엔잡러가 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 제작, 전문 지식을 활용한 프리랜서 활동, 혹은 디지털 부업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주 수입원이 흔들리거나 회사가 예상치 못한 구조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의 생활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제3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구축하는 것이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시급히 재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유동자산을 오직 원화, KRW로만 보유하고 있다면 국가적 통화 위기 시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므로 자산의 일부를 달러 형태로 확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환율이 이미 최고점에 근접했을 때는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합니다. 매입 시점을 신중히 선택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위험 성향과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원화 70%, 달러 20%, 그리고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 골드 10%와 같은 형태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여러분의 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단순히 이론적인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1,484원 선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비상 개입,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겨우 진정시킨 상태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유한하며 글로벌 금융환경,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통화 정책 압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어 환율이 폭등하고 급격한 물가 인상이 발생한다면 당장 여러분의 월 생활비는 적어도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추가로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들은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인해 생존을 건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이며 여러분이 보유한 모든 자산의 실질 가치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설마 정부가 알아서 잘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런 방패도 없이 거대한 경제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내는 즉시 단 30분만 투자하십시오. 먼저 가계부를 펼치거나 금융 앱을 열어 현재 월 지출 내역을 냉철하게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환율이 현재보다 10% 더 상승했을 경우 식료품비, 유류비, 생필품 등 수입 물가와 연동된 생활비가 얼마나 불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혹시 모를 실직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 유동성 완충제를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만약 부족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비상금 마련에 모든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라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준비된 자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의 결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과 행동만이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